자, 우주 단위의 거대한 스케일로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그냥 딱딱한 물리 법칙 몇 개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그 자체를 엮어내고 있는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규칙들을 탐험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이 해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몸, 깔고 앉아 있는 의자, 그리고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으로 대체 어떤 입자들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오늘 다뤄볼 엄청나게 복잡한 양자장론의 출발점은 의외로 이런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과거의 생각과 지금의 진실이 어떻게 다른지 딱 선을 그어볼 필요가 있어요. 1890년대 고전 물리학자들은 세상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건 입자고 힘을 전달하는 건 장, 즉 필드라는 거였죠. 둘은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하지만 양자장론이 밝혀낸 현대의 진실은요, 정말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입자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직 우지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연속적인 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장이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매끄럽고 연속적인 기타줄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줄 자체는 어디 하나 끊어진 곳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줄을 튕기면 진동하면서 특정한 음계라는 불연속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우주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텅 빈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연속적인 양자장이 특정한 방식으로 진동을 하면요. 그게 우리 관측 장비에는 전자나 쿼크 같은 작은 점 모양의 불연속적인 입자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라는 건 연속적인 우주의 장이 연주해내는 불연속적인 음표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자연의 힘을 만들어내는 가장 깊고 보이지 않는 규칙, 바로 대칭성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게이지 대칭성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꽤 단순해요. 중요한 건 물리적인 현실 자체는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추상적인 꼬리표, 즉 라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쿼크가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색상 라벨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진짜 그 색깔이라서 붙인 게 아니라 개선하기 편하라고 붙인 이름일 뿐이거든요. 시공간의 위치마다 이 색상 라벨을 내 마음대로 바꿔 불러도 실제 물리적인 쿼크라는 존재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치마다 라벨을 제각각 다르게 부를 수 있으면 우주 입장에선 이 입자들이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비교하고 일관성을 지킬까요? 언덕이 구불구불한 야외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웨이터가 쟁반 위에 놓인 와인잔을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걸어가려면 발밑 땅이 어떻게 굽어 있는지 알려주는 완벽한 지형도가 필요하겠죠? 우주도 똑같이 연결장이라는 지형도를 써서 공간 전체의 대칭성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이 지형도를 따라 입자가 움직이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가 힘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현상인 거죠. 이 단 하나의 게이지 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해내는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연계의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입자와 힘들이 단 4가지 기본 힘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심지어 중력까지 싹 다요. 이 모든 힘이 결국엔 대칭성, 그리고 그 연결장 역할을 해주는 보손 입자들로 완벽히 설명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우주의 모든 힘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늘 그렇듯 위기가 찾아옵니다. 완벽해 보이던 방정식이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죠. 이른바 단거리 문제입니다. 1950년대 물리학계에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방정식들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힘을 전달하는 보손 입자의 질량이 무조건 0이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깜깜한 숲속에서 등불을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량이 없는 보손은 등불의 빛처럼 무한히 퍼져나가는 장거리 힘을 만듭니다. 빛을 전달하는 광자나 중력에는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원자에 관해서 꽉 뭉쳐있는 강력이나 양력은 무한히 뻗어나가지 않거든요. 원자 크기보다도 훨씬 짧은 거리에서만 멈춥니다. 방정식과 현실이 정면으로 꽝 충돌해버린 거죠. 그럼 강력은 왜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걸까요? 재밌게도 방정식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강력의 보손인 글루온들은 질량이 0인 건 맞는데 얘네들끼리 너무 맹렬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퍼져나가기는커녕 아주 튼튼한 고무줄처럼 단단하게 뭉쳐버리죠. 이걸 물리학에서는 가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등불빛이 뻗어나가려는데 우주가 그 위에 빈틈없는 셔터를 쾅 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물리학자 시온 캐럴이 남긴 농담에 완전 공감하게 됩니다. 우주는 만물을 가능한 한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강력을 셔터로 멋지게 해결했으니까 양력도 비슷하게 해결되겠지 싶겠지만 우주가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번엔 상상도 못할 완전히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준비해뒀거든요. 그 기상천외한 해결책, 바로 자발적 대칭성 깨짐입니다. 기본 방정식 자체는 좌우 완벽하게 대칭인데 실제 우주의 상태는 비대칭적이고 에너지가 0이 아닌 이상한 위치에 스스로 눌러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볼록 솟은 멕시코 전통 모자를 상상해 보세요. 힉스장이라는 녀석은 완벽하게 대칭인 저 모자 꼭대기, 에너지가 0인 상태에 있는 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0이 아닌 모자 챙 쪽으로 또르르 굴러떨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죠. 이 순간 텅 빈 우주 공간의 완벽한 대칭성이 스스로 쨍그랑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주 공간의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말은 이 힉스장이 우주 전체에 끈적하고 짙은 안개처럼 쫙 깔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양력을 전달하는 보손들이 멀리 좀 퍼져나가 볼까 하면 이 짙은 안개가 힘을 쫙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양력이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엄청난 건 이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몸을 만드는 전자나 쿼크들이 이 끈적한 힉스 안개를 뚫고 지나가느라 낑낑대다가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량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진짜 대박 아닌가요?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 물리학자들은 오직 대칭성이 안 맞는다는 수학적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힉스 안개의 존재를 종이 위에서 예측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강입자 충돌기를 통해 이 무거운 힉스 보손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한다는 게 증명됐죠. 순수하게 수학으로만 머리를 굴려서 수십 년 뒤 현실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짜릿한 승리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실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고 여전히 모르는 건 뭔지 한계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끔 그런 상상들 하시죠? 인간의 영혼이나 의식을 만들어내는 숨겨진 입자, 이른바 의식 보손 같은 게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파인만 다이어그램에는 교차 대칭성이라는 아주 얄짤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비밀스러운 입자가 우리 뇌의 전자나 쿼크랑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상호작용을 한다면 전 세계 가속기 실험에서 이미 그 녀석을 산산조각 내서 찾아냈을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이나 생물학적 영역을 지배하는 몰랐던 물리법칙 같은 건 더 이상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을 이루는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다 파악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 밖에 저 거대한 우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빅뱅은 대체 어떻게, 왜 터진 걸까요? 블랙홀이 내뿜는 복사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우주에는 왜 반물질은 쏙 빠지고 물질만 이렇게 넘쳐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그 안 보이는 암흑물질은 또 대체 뭐고요? 이 어마어마한 미스터리들을 보면 아직 우리가 밝혀내야 할 거대한 혁명이 우주의 산더미처럼 널려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여정의 끝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과거의 물리학자들이 종이 위에 썼던 수학이 블랙홀과 힉스 입자를 인간의 상상보다 수십 년이나 먼저 예측해낸 것처럼 방정식은 언제나 우리보다 똑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학자들이 칠판에 빼곡히 적고 있는 저 복잡한 수학들은 다음번에 대체 어떤 숨막히는 우주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오늘 중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양자혁명의 세계가 여러분의 호기심에 작은 불씨를 당겼기를 바랍니다.